홍대나 가로수길, 경리단길 등의 예쁜 카페나 식당들이 많은데요. 이들 지역이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들이 찾게 되자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차인들은 더 싼 임대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국토부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호서대 하규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구도심권 지역 중에서 좀 활성화되었던 지역이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홍대 입구의 연남동이라든지 최근에는 뚝섬이라든지 성수동 같은 지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런 동네들에서는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초기에는 구도심 지역이어가지고 인기가 없고 낙후되었던 지역이어가지고 대부분 이 지역에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초기에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던 시절에 월세가 보통 100만 원 내외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들이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근에는 이 지역의 월세가 폭등하고 또 대형상 가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초기에 이 지역의 활성화를 기여했던 소상공인들이 쫓기고 내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상가나 임대차 구조에서 권리금이라든지 그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들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세입자들이 내몰리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교수님도 권리금에 대한 규정들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인데 네. 그 상가 임대차 환산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또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또 수도권의 기타 지역인 2억 4천만 원 등등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4억 원 이내만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20만 원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설사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또 가령 예를 들면 권리금이라든지 또 중간에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회사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했던 여러 비용들이 다 제외되고 또 만약에 또 새롭게 주인들이 계약이 2년 정도, 보통 상가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네. 계약이 끝났을 때 그 지역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보통 통상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에서 규정하는 건 5년이지만 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상가를 월세를 대폭 올린다든지 또는 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든지 또는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든지 했을 때 초기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내쫓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권리금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일종의 갑질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임대인에게도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가요? 예, 그런 현상이 다수 발생한 건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몇 개의 상권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을 찾았던 이유가 소박하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맛있는 맛집들이 있고 이러면서 다수 이제 그 상가가 활성화됐는데요. 네.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또 대형 상권들이 들어오면서 초기에 소박하고 멋스럽고 문화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지고 대형 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만 매몰리다 보면은 비싸고 부담스럽고 왠지 찾기 부담스러운 지역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또 지역이 또 쇠락을 겪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임대인도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이 다소 내쫓기고 내몰리고 하는 법적 분쟁부터 시작해서 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라든지 또 국가적으로 여러 대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는 상생협력이라는 이름 하에서 몇 가지 MOU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제
뭐 부적격 인사청문회 채택이 되긴 했지만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오늘 국토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조사 기획 TF팀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조사를 해서 전월세 임차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이러한 또 조사를 하고 지켜보겠다 하는 일들은 다수 발생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저희가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문제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에 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 같은 것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현재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대책들이 검토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 금액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 서울 같으면 4억 원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이고 그 금액을 대폭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을 임차인들이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뭔가 구조가 뒷받쳐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호 대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2006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 상권을 한 400여 군데 보호 상권을 지정해서 그 지정된 지역에 관해서는 일청에 뭐 예를 들어서 수공업 지역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네. 소상공인 가게에 관해서 그 지역 수공업 이외의 용도로는 임차가 제한된다든지 그래서 용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강제 규정을 마련한 적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네.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 하규수 교수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